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2025년도 디딤돌 과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죠. 자, 2차 공고가 떴습니다. 자, 1차 공고는 이제 공고가 되었고 접수 마감을 했었죠. 1차 공고는 첫 걸음 R&D였죠.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차는 어떤 사업들이 공고되었는지 세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여성 참여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R&D. 글로벌 R&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글로벌 R&D 사업은 무조건 뜬다고 제가 정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 지원. 이 연계 지원은 BR&D, R&D가 아닌 사업화 지원 사업 쪽입니다. BR&D 사업에 선정되었던 기업들 대상으로 추천하는 그런 별도의 트랙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격차 1000 플러스에 선정됐던 기업들 중에 추천받은 기업이 이 딤돌 초격차 R&D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도 이렇게 별도의 트랙으로 주어졌네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추천하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의 우수기업들도 추천받아서 이 R&D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계 지원 외에는 이렇게 글로벌 R&D와 소부장 R&D, 여성 참여 활성화 R&D로 이번 2차 공고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10개 내외를 이번에 뽑네요. 7년 미만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제가 1차 공고 영상 때 이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올해는 디딤돌 과제가 사업기간이 6개월 늘었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제 관련된 내용도 공고문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번 사업 공고를 보시면은 아이리스 사이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개 과제별로 각각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에 대해서 어떤 뚜렷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R&D 공고문의 세부 지원 내용에 보면은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잘 눈에 안 띄는 위치에 이렇게 협약 기간의 시작일, 사업 기간의 시작일이 2025년 7월 1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8개월 사업, 1년 6개월 사업이다 보니까 자, 2차 공고 같은 경우는 이번 과제의 1차 년도 1년 차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2년 차는 12개월이 되겠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자, 정부 과제는 예산이 연차별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죠.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어집니다. 해당 연도가 1차 연도가 되겠죠. 자, 이런 그 연차별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번 디딤돌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연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비 사용계획에 내가 1차 연도에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장비 구축비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연차별 계획, 특히 인건비를 어떤 배치를 할 때 1차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도 눈에 잘 띄지 않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석탱이에 협약 스타트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자, 낭패주의라고 제가 이번 슬라이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연구비 사용 계획에서는 개괄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작성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리스 사이트에서 이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업로드를 하는데 사업계획 그 업로드를 할 때는 이렇게 연구비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구분해서 1차 연도에 인건비 얼마, 현물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낭패가 생깁니다. 특히 어떤 낭패가 생길 수 있냐면요. 입력하시다 보면은 보시면은 그 1년 차의 정부 지원금 합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뜬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1차 연도 신청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1차 연도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계속 안 넘어갔는데 왜 안 넘어갔냐? 1차 연도의 정부지원금 합이 6,65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람이 뜬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사업 공고문에는 1차 연도 정부지원금 합이 6,65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공고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 아이리스에 업로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연구개발 그 사업계획서상의 연구비 사용 계획을 작성했던 부분은 6,650만 원이 1차 연도에 넘으셨다면 다들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웃긴 게 자 1차 딤돌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서 1차 연도가 3분의 1에 해당되죠. 사업기간이. 자, 1차 딤돌 과제도 협약기간 스타트 기간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6개월이죠. 1차 연도가.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 해당되죠. 3분의 1이라면 이렇게 6,666만 이 부분인데 보시면은 6,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뚜렷한 어떤 왜 6,6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지도 그것도 딱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3분의 1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낭패를 막으시려면 미리 접속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수치를 입력해 보십시오. 자유공모 과제고 자부담을 25%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 현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번 도약 과제가 이렇게 6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졌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렸었죠. 1차 공고를 해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2차 공고 예측했는데 글로벌 R&D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글로벌 R&D 사업이 이번에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력 기준이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신사업 창업 분야에 해당되면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채고공 제도라고 있는데요. 정부의 R&D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너무 독점적으로 모든 과제에 쓸어가 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 책임자로 참여할 때는 최대 3개까지. 그래서 책임자니까 3책.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5개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신청하시고 아이리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네요. 1차 공고 때는 이렇게 선정평가를 2차 공고는 지금 전문기관 기정원 팁하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평가를 하는데 1차 딤돌 첫걸음 과제 같은 경우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했죠. 공무원 조직에서 했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죠.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 이 체계가 공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를 하시면 3채 고객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당연히 졸업제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셔도 뭐 졸업제, R&D 졸업제에도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을 준비하실 때 앞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관기업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트너링을 해두시면 여러 가지 R&D 사업에 어떤 전략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